예보TV 보이는 라디오 예보 온에어. 예보 온에어에서는 매월 예보와 인근 행사 소식, 그리고 직원을 게스트로 모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크리에이터 최수진입니다. 익숙한 출퇴근길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전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서울기록원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어느 도시의 탑승록입니다. 이 전시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의 서울을 다루는데요. 전시장에는 서울기록원이 보관해온 기록과 시민들이 직접 남긴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서울 지하철 건설에 참여했던 설계자의 자료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당시 현장의 열기와 도전의 순간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겠네요. 전시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전쟁 이후 서울의 지상교통 변화, 지하철이 생기며 달라진 도시의 모습, 그리고 시대별로 겹겹이 축적된 교통의 레이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관람객이 자신의 교통 관련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어요. 전시를 보는 전시가 아닌 함께 써내려가는 전시로 기획했다고 합니다. 전시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고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우리의 이동이 도시의 역사가 되는 이야기, 서울의 삶을 품어낸 대중교통의 변천사를 만나보세요. 다음은 공사 소식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제13대 김성식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성식 사장님은 30년 이상 판사,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과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한 금융공정거래 법률 전문가인데요. 김성식 사장님은 지난 1월 7일에 열린 취임식에서 예보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금융안전망의 한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시장이 어려운 순간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 제도를 책임있게 운영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빠르게 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예금보험공사. 저희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더 가까운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사 직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게스트는 지속경영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경진 선임조사역입니다. 경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보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속경영부에 근무하고 있는 정경진 선임조사역입니다. 네, 경진님은 작년에 업로드된 행복예감 장터 쇼츠에 잠깐 출연하셨었죠. 보신 분이 계실까요? 어떻게 지인분들께 좀 유튜브 나온다고 이야기 좀 하셨어요? 아니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인지라 따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번 온에어도 따로 말은 안 하려고요. 아, 왜요? 홍보 좀 하셔야죠. 네, 경진님 저랑 같은 팀에서 근무하시다가 지금 계신 지속경영부로 이동하셨죠.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이동을 하면 조금 교류가 적어지다 보니까 전보다는 일단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부터 좀 알아가 볼까 하는데 지속경영부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속경영부는 지속경영기획팀과 사회공헌팀 이렇게 두 개의 팀이 있습니다. 기획팀은 공사의 ESG 전략을 수립, 관리하고 대내외로의 확산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요. 사회공헌팀은 공사 임직원 및 외부 협력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ESG를 실행해가는 팀입니다. ESG, 사실 사회적으로 좀 중요시된 지가 좀 됐잖아요. 그래서 뭐 들어본 분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은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경진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환경은 기후변화, 탄소 중립, 사회는 인권, 안전보건, 지배구조는 이사회 구성, 내부 통제 등을 주로 다룹니다. 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중시하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ESG로 대표되는 비재무적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출발한 개념입니다. 즉, ESG는 지속경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덕분에 제가 ESG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지속경영부에서 ESG를 기획하고 실행한다고 하셨는데 기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ESG 경영에 대한 심의 자문기구인 ESG위원회,
이사회 내 ESG 소위원회 등 추진 체계를 중심으로 연간 추진 전략과 실행 과제를 관리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국정과제상 ESG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되고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지속경영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반영하고 국정과제 이행 방안을 마련하며 공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ESG에 있어서 사회공헌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예보의 사회공헌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네, 1년간 20여 개의 활동을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친환경 활동,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이행, 지역사회 상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 대표적인 활동 예시를 몇 가지 들자면 친환경 활동으로는 충남보령시 원산도 해변을 2023년도에 입양해서 실시한 반려해변 정화 활동이 있습니다. 원산도 해변에 들러 근처에 있는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인데요. 사실 갈 때마다 항상 쓰레기가 많아서 마음이 안 좋은데 열심히 줍다 보면 조금이나마 정화되는 것 같아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회 실시했고 약 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수진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쇼츠에도 나오는 활동인데요. 직거래 장터라고 지역 상생을 위해 전국 각지의 농어가를 초청하여 저희 예보 본사 근처에서 장터를 열어 판매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판로 확대 등으로 지역 상생을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장님께서 당일 직접 올라오셔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질이 아주 좋더라고요. 네, 뭐 사과 같은 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충주 사과. 네, 충주 사과 따봉. 네, 그 온에어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활동들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나요? 네, 월별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날씨가 참 좋잖아요. 외부 활동하기 좋을 때 청계천 정화 활동, 나무 심기, 아까 말씀드렸던 반려해변 정화 활동 같은 친환경 활동을 주로 하고요. 가을에는 수확을 돕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나 물건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겨울쯤에는 저소득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사업이나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대한 물품 지원, 불우이웃 돕기 등 취약계층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한 번 하고 끝 이게 아니고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예금보험공사가 국민께 더 신뢰받는 조직이 되어가는 거죠. 덕분에 저희 공사가 작년 12월 5일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대한민국 자원봉사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박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사실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다는 게 네. 현업을 정신없이 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현실을 담당자로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 사회공헌은 기본적으로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입니다. 의무라기보다 함께하면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발성이 핵심이다. 좋네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최근에는 임직원이 참여하고 싶은 활동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작년 말에 임직원 내부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 임직원 니즈를 반영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사회공헌 활동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일 얘기했으니까 좀 수다 좀 한번 떨어보고 싶은데, 네, 저희 추억을 하나 꼽아보자면 저희가 같이 출장을 다닐 때 그 점심에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 먹어보겠다고 막 지도 찾아보고 했던 게 그쵸. 생각이 나요. 요즘에도 맛집 많이 다니세요? 그러게요. 예전에 출장 다닐 때는 지역 맛집 찾는다고 네이버 지도를 열심히 보던 게 생각나네요.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저는 먹을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에도 자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다니고 계시는군요. 네. 우리 공사 주변에서 경진님이 제일 좋아하는 식당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예보 입사 이후 꾸준히 가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 고깃집이라고 하나은행 본점 근처에 있습니다. 상호명처럼 저녁엔 고기를 팔지만 점심에는 직장인 대상으로 김치찌개를 파는데요. 찌개와 돌솥밥과 계란말이까지 같이 주는데 1인당 10,000원으로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맛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김치찌개에 들어간 김치가 적당히 시다 보니 국물 맛이 아주 좋습니다. 최근에는 요리 방식을 좀 바꾸셨는지 매콤해져가지고 더 맛있어졌어요.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내 스타일? 경진 스타일? 제 스타일.
다만 응습정이 좀 폐쇄적이고 불을 쓰다 보니 여름에는 좀 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가시면 라면 사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아, 라면사리 제가 까먹고 있었네요. 네, 이거 빠지면 안 돼요. 무조건 넣어 먹어야 돼요. 네. 네, 그럼 범위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 서울로 해볼까요? 네. 만약에 지방에 사는 지인이 서울로 왔다. 네. 그럼 어느 식당을 데려가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서울역 근처가 좋겠네요. 호수집이라고 서울역 뒤편에 있는 닭도리탕 노포집이 있어요. 거기를 고르신 이유가 혹시? 맑은 국물 베이스에 깻잎이 들어가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는데요. 근데 국물 맛이 깔끔해서 부담스럽지 않아 밥이랑 비벼 먹기 아주 좋습니다. 또 여기 별미가 하나 있는데요. 닭꼬치를 파는데 오, 그걸 연탄불에 직접 구워주십니다. 오, 인기가 정말 좋아서 늦게 가면 품절이니까 일찍 가는 걸 추천드려요. 꼭 가봐야겠는데요. 저는 아직 거기를 못 가봤어요. 아, 줄 서는 걸 진짜요? 너무 싫어해가지고. 다음에 저랑 한번 가시죠. 좋습니다. 네. 네, 또 요즘에 아주 퇴근 시간만 기다려주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때문이죠? 작년 봄에 아기를 낳아서 집에 9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종 카톡에 이렇게 사진 올려주시잖아요. 네. 제가 그거 보는 낙으로 요즘에 살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심장 어택을 당하고 있어요. 네. 네, 물론 우리 아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지만 좀 어떨 때 가장 이쁘세요? 사실 뭐 매번 볼 때마다 이쁘긴 한데요. 특히나 좋은 게 퇴근해서 집에 가면 아기가 저를 보고 엄청 반겨줍니다. 방긋 웃고 안아달라고 하는데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런 아기를 보면 힘들고 지쳤던 마음이 다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진짜 집에 갈 맛 나시겠어요. 그러면 이대로 힘들다. 좀 힘들다. 막 이런 때 혹시 어떤 때가 있을까요? 사실 아기 키우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새벽에 깨서 울며 보채는 게 힘들더라고요. 아기들이 아무래도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성장통이나 아니면 이가 나면서 간지럽거나 아픈 등의 사유로 자주 깬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 달래주고 하면 새벽을 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면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하죠. 네. 물론 그러고 다시 퇴근하고 방긋 웃는 아기를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피로가 다시 풀리긴 합니다. 네, 왜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육아가 정말 힘든데 중요하기까지 한 일의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직접 겪어보셨으니까 어릴 때는 이해 안 가던 그런 부모님의 말씀 지금 와닿는 거 혹시 있으세요? 네, 부모님이 어릴 때인 저를 보고 복덩이라고 매번 말씀 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근데 아기 태어나서 보니까 복덩이가 맞더라고요. 웃음도 많아지고 가정이 화목해지니까 일도 더 잘 풀리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머니 아버님 보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카메라 바라보시면서. 네. 엄마 아빠 이젠 복덩이가 복덩이를 낳았네. 복덩이 데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앞으로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멋진 남자가 되시는 걸로. 네, 마지막으로 예보 온에어 공식 질문입니다. 나의 예보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직장 동료들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일 내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제 인생의 반 이상을 회사에 같이 있는 건데 그런 거면 다 같이 즐겁게 일하자. 그러면 제 인생의 반 이상이 즐거울 거다. 제 모토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동감하는 말입니다. 저도 어차피 해야 되면 즐겁게 하자 주의거든요. 앞으로도 경진님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전에 공사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 그 30년의 이야기를 모으다를 주제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작은 2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2026년 새해가 밝은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간 결심은 했지만 살짝 미뤄두었던 일이 있으시다면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목표를 향해 출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예보TV 보이는 라디오 예보 온에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